시작해 볼게요. 수열의 귀납적 정리. 자, 오늘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구체적인 식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이웃하는 사행 관계하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웃하는 관계식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도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관계식과 첫째 항이 있다면 나는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고 그 수열을 이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관계식들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관계식을 부르는 이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냐 수열을 정의하는 걸 귀납적 정리라고 하고 그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점화식을 보고 우리가 이 수열은 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다 또는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수열들을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귀납적 정리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열들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니까 등차와 등비에 대한 귀납적 정리를 보면 우리가 이미 봐왔던 식들이에요. 우리가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을 만든다면 이건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d를 뭐라고 불러? 공차다 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우리가 a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는데 일정하게 수가 나온다면 그거는 어떤 수를 더해가면서 만들고 그것도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등차 중항을 만족시킨다면 당연히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고요. 자, 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번에는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드는데 r을 곱하면서 다음 번째 항을 만든다면 이건 등비수열이겠구나. 또는 나눴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온다면 이거는 등비수열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등비중항인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있는 거에 곱하고 같다라면 당연히 얘도 등비수열을 이루겠고요. 당연히 등비수열은 눈에 확 띄겠죠.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들은 이렇게 점화식들이 간단하게 표현되는 거를 우리가 점화식이다 라고 부르겠고, 자, 그러면 이러한 점화식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보자마자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을 만들었네. 그럼 얘는 등차수열이겠구나. 공차는 얼마? 3. 첫째 항 좋네. 일반항 세우기 쉽겠죠. 그치? a에는 당연히 2 플러스 n-1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두 번째도 보면 다음 항을 만드는데 2를 곱하면서 다음 번째 항을 만들었네. 그러면 등비수열이겠구나. 그리고 공비는 얼마? 2겠구나.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2니까 a에는 2 곱하기 2의 n-1제곱인데 간단히 하면 2의 n제곱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주어진 식은 점화식 자체가 뭐예요? 등차 중항. 그러면 등차 수열이겠구나. 근데 이 등차 중앙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밖에 모르죠. 그지? 그럼 필요한 게 뭐야? 공차도 알아야 되고 초항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항도. 그러기 위해서 몇 개를 줬어요? 2개를 줬어요. 얼마만큼 떨어졌어? 2만큼 더했죠. 그럼 공차는 2겠고 첫 번째 항 1. 어렵지 않잖아요. 자, 네 번째 주어진 식은 등비 중항을 줬네? 그러면 등비 수열이겠구나. 6에서 3을 가려면 2분의 1을 곱했네? 공비는 2분의 1이겠구나. 그리고 첫 번째 항은 6이겠네? 그러면 6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귀납적 정리를 이용해서 수열들을 찾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주어진 형태인데요. 우리가 항을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서 항을 구하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일정한 수가 들어오면 등차 수열이었잖아요. 그죠? 일정한 수가 들어와야지 등차 수열인데 2n이라는 어떠한 n에 대한 다항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아닌 거잖아요. 그치? 올라가면서 더해주는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an을 구할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a10을 구해보래요. 자, 하시는 방법은 우선은 쭉 대입입니다. 자, 1을 대입하면 a2는 얘는 a1 플러스 쟤를 여기를 그냥 fn이라고 두면 f1이다 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a3을 구해보면 a3은 a2 플러스 f2다 라고 쓸 수 있겠고 a4를 써보면 a4는 a3 플러스 f3이다 라고 쓸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an을 구해보면 얘는 an-1 플러스 fn-1이다 라고 쓰여지겠네요. 되겠어요? 자, 그래놓고 이 식들을 쭉 좌변은 좌변, 우변은 우변끼리 쭉 더하면서 소거할 거는 소거해 봅시다. 자, 항이 넘어가 있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없어질 수 있고 얘하고 얘하고 없어질 수 있고 얘하고 얘하고는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남는 항을 보면 AN이 좌변에 남았고, 우변은 A1이 하나 남아있고, F1에서부터 어디까지? Fn-1까지의 합인 거잖아요.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따로 요거를 좀 가져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F1에서 Fn-1이라는 거는 결국 F1은 2 곱하기 1이고, F2는 2 곱하기 2고, F3은 2 곱하기 3이고 쭉 가서 어디까지? 2 곱하기 n-1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뭐 계산은 2로 묶어내시면 훨씬 더 간단하겠죠? 2로 묶어내고 얘는 1, 2, 3 해서 n-1까지 올라가니까 얘는 2분의 n-1 곱하기 우리가 n이다 라고 둘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2는 약분되면서 요게 그대로 남으니 이 뒤에가 결국 얘는 A1이 그대로 뭐 A1은 1이네. 그러면 1 써줘야지. 숫자로서 여기가 1이 되겠고 1 플러스 여기는 n-1 곱하기 n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얘는 그러면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라는 an을 구할 수 있겠고요. 10번째 항은 10 대입하면 100에서 10 빼고 1 더하니까 9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거를 우리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이 여기가 2배의 an 플러스 1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대로 넣어가면서 계산을 해볼 수밖에. 그래서 A2를 구해봤더니 얘가 2 곱하기 A1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지죠. 됐어요. 자, A3을 써봤더니 A3은 2배의 A2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지네요. 근데 A2가 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2배의 2A1 플러스 1이다 라고 쓰고 플러스 1을 붙이네요. 자, 간단히 정리하면 얘는 2의 제곱에 A1 플러스 2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지네요. 자, 그리고 놓고 A4를 구해보면 A4는 다시 A2배에 A3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2배에 요거 그대로 들어오고 플러스 1이 붙을 거잖아요. 되겠어요? 요게 요 자리가 요거가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올 거고 전개해주면 2의 세제곱에 A1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지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A1은 1이니까 사실 얘가 생략 가능하죠. 됐어요? 그렇게 해서 생략할 수 있겠고, 자,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 간다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A n번째 항을 생각을 한다면 4일 때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플러스 1로 가니까 n번째라면 2의 n-1 더하기 2의 n-2 더하기 쭉 더해서 2 더하기 1까지 가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결국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비가 2짜리니까 2-1분의 첫 번째 항 1 곱하기 2의 n-n 곱하기 n-1 항의 개수가 n개가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간단히 계산하면 결국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 대입하면 1024에서 1을 빼니까 102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였고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다음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A1이 1이고요. 그 다음에 A2는 5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AN 플러스 2로 정의를 내려준대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670번째 항을 구해보래요. 와, 이거 다 구하려다가 진짜 날 새겠지? 자, 그러면 규칙이 보이지도 않네요. 그럼 해볼 수 있는 거는 우선은 넣어봐야지. 규칙이 안 보이면. 자, 그러면 1 넣으면 A3은 얘는 A2-A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A4는 얘는 A3-A2다 라고 쓰면 되겠고, A5를 쓰면 얘가 A4-A3이다 라고 쓸 수 있고, A6을 쓰게 되면 얘가 A5-A4다 라고 쓰겠죠.
있나요? 자, 이렇게 쭉 써서 우리가 AN을 구해보면 여기는 AN-1 마이너스 AN-2다 라고까지 써지네요. 됐어요? 자, 규칙들 보이시나요? 쭉 더하면 우선 없앨 수 있는 쪽에서 없애봅시다. 최대한 없애보면 여기에서 좌변들을 다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A3, A3, A4, A4, A5, A5, A6, A6이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서 좌변은 AN만 남을 거고, 자, 우변을 보면 우변이 쭉 더해지면서 이번에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뒤에만 쭉 보게 되면 어디까지? A-A1에서부터 마이너스 AN-2까지 쭉 더해놓고 맨 앞에 A2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A1하고 A2는 다 주어진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하는 게 결국 여기서 보면 A2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1에서부터 쭉 더해서 어디까지? AN-2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해? 올라리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1번하기 필요한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진짜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어. 그럼 뭐 해봐야 돼? 숫자로 해봐야 돼. 수가 돌 수가 있어. 수가 규칙을 갖고 돌 수가 있는 거야. 자, 봐봐. 자, 그럼 여기서 A2가 지금 5고요. A1이 1이니까 빼면 4죠. 그지? 그러면 4에서 얘는 얼마를 빼요? 5를 빼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3이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얘는 0으로 오고, 맞게 뺐죠? 5 빼기 1, 그 다음에 4 빼기 5, 맞게 뺐죠? 마이너스 1에서 4가 마이너스 1이고 3이 잘못 뺐니? 어이, 헷갈려라. 자, A4가 마이너스 1이고 A3이 4지. 4를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마이너스 5에서 지금 또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얘가 1이 되겠고, 그리고 1에서 4를 빼니까 5가 되어주네요. 됐어요? 계산이 결국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근데 맨 위가 지금 보면 맨 위가 뭐예요? A1이 얼마였고? 1이었고 A2가 5였잖아요. 근데 다시 두 개가 1, 5가 다시 나온다는 건 그 뒤에 계산이 여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 어느 순서가 여기서부터 여기 숫자가 계속 주기로 돈다. 되겠어요? 1, 5,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주기로 계속 돌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 시험장 들어가서 쭉 대입했는데 쌤 여기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숫자로 해보는 경우가 많아. 숫자로 직접적으로 옆에 두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주기로 도는 거니까 우리는 670을 얼마로 나누고 6으로 나누면 1면 6이고 70에 1하면 6이고 11이면 66이고 그러면 4 남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주기로 푸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아래에 그린 것 같이 평면 위의 두 직선은 평행하지 않도록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직선을 그어서 우리가 평면을 분할하려고 할 때, 이때 직선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요. 자, 이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해보래요. 이런 거 하실 때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조금 잘 원리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선 하나 그으니까 영역이 한 군데, 두 군데 해서 A1은 당연히 얼마로? 2다 라고 하죠. 됐어요? 자, 두 번째부터 중요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쭉 그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그어봐. 두 영역이 있는데 내가 선을 하나 긋고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이 두 개로 나뉘죠. 그지? 그리고 지나쳐서 두 번째 영역도 또 두 개로 나뉘죠. 되겠어요? 그래서 A2를 구하면 A2가 4가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을 그으면서 두 개의 선을 지나가는데 여기 네 개의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을 지나가면서 두 개로 나누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을 또 두 개로 지나고 나누면서 마지막 영역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서 지나가죠. 그치? 그러면 A3이 얼마가 됐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됐네.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써보자면 4라는 게 2 더하기 2인 거고, 그죠? 그리고 7이라는 게 원래 2 더하기 2에다가 얼마가 더해졌어요? 3이 더해졌어요. 여기까지 됐잖아요? 자, 그래 놓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A4를 구해보면 A4는 당연히 요 세 선을 다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영역 가르고 또 하나 가르고 또 하나 갈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의 영역이 새로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결국 얼마가 되고 11이 되는 거고 얘는 결국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어주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얘를 1로 보면 1 더하기 1로 보면 얘가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고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은 하나 앞에 두고 1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의 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n번째 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1은 앞에다가 두고 1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n까지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1이다 라고 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라는 거는 관계식을 써보라고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관계식.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우리가 AN에서 얼마를 더해서 올라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2가 있었는데 2를 더했고 여기가 A2인데 거기다가 3을 더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A3인데 거기다 4를 더했잖아요. 누구 번호하고 똑같아? 얘 번호하고 똑같이 더했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AN 플러스 1을 썼으면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더해준 게 우리가 점화식이 되어주겠죠. 되셨나요? 자, 거기에 대해서 A 6값을 구하래요. 일반항을 우리는 찾아버렸죠. 그래서 거기다 대입해서 A 6값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는 게 4번의 문제였고요.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 자,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다 라고 하는 증명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어떠한 증명을 할 때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내가 자연수에서 자연수 n에 대한 명제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을 하려고 해요. 즉 어떤 명제가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걸 보이고 싶을 때 첫 번째가 성립됨을 보여요. 그래 놓고 n번째일 때 n 플러스 1번째 또는 k번째일 때 k 플러스 1번째가 증명됨을 보이면 1일 때 2가 성립하고 2일 때 3이 성립하고 3일 때 4가 성립해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다 성립해지는 거죠.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내는 거를 수학적 귀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 이상에서는 이렇게 뭐 1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수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 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함을 보이고 그 수 이상에서 K가 성립할 때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함을 보이시면 됩니다. 꼭 첫 번째가 1이 아니어도 된다는 소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보래요. 자, 첫 번째는 뭐일 때? 1일 때를 성립함을 보이는데 1일 때 우리가 좌변을 계산을 하면 좌변은 당연히 1의 제곱이니 1이다 라고 둘 수 있고 우변을 계산을 하면 우변은 얘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라고 하면서 계산하면 1이네요.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을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쭉 올라가서 우리가 k의 제곱은 여기가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이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죠. 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놓고 있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n이 k 플러스 1번째일 때의 좌변과 우변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즉 좌변은 당연히 1 플러스 쭈르륵 가서 k 플러스 1의 제곱이 좌변이 될 거고 우변은 당연히 6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3이다 라는 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결론적으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를 여기 정리하면서 이 식의 변형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싶다고. 됐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제 좌우변의 등식이니까 좌우변에 어떤 수를 더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때 보통 많이 더하는 게 좌변의 요 끝번째 항, 없는 요 항. 지금 좌변에서 얘가 없는 거잖아.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항이 보통 네모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좌우변에 똑같이 얼마를 더해줘? 여기다가도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주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줘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당연히 좌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바로 성립을 함을 보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변이죠. 자, 우변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통분이 필요해. 그러면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에다가 당연히 플러스 6배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해지겠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6으로 묶으면요. 6으로 묶은데 k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요거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결국 얘가 2k의 제곱 플러스 k다 라고 써지고 여기는 6이 전개되면서 6k 플러스 6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있는 요 식을 다시 전개해서 계산하면 2k의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다 라고 쓰여지죠. 그러면 여기는 2, 1에 여기가 얼마일까? 2, 3 하면 2, 4 3 맞아지네요. 그러면 다시 쓰면 얘는 6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이다.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와줬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쓰실 때는 뭐라고 써야 돼? n이 k일 때 우리가 n이 k를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므로 다음 우리가 주어진 명제는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등식의 증명이었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나와 있는 김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거는 1부터죠. 자, 1 대입하면 우리가 좌변 같은 경우에는 얘가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면서 3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우변은 1 대입하면 얘가 2 플러스 1분의 1이 되어서 얼마로? 3분의 1로서 성립함을 보일 수 있죠. 되셨나요? 자, 이때 n이 k가 일 때 성립을 가정하면 당연히 1 곱하기 3분의 1부터 쭉 더해서 어디까지? 얘가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분의 1이 얘가 2k 플러스 1분의 k가 성립한대요.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도 원하는 식은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죠. 자, 그러면 더해야 될 수를 생각하면 그 더해야 될 수는 좌우변에 양변이라고 쓰면 되지. 양변에 우리가 2k 플러스 1과 2k 플러스 3분의 1을 더하면 요게 보통 네모 박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됐어요. 그걸 더하면 당연히 뭐예요? 좌변식은 성립하잖아요, 바로. 그지? 그러면서 우변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변이 얘가 2k 플러스 1분의 여기가 k였고, 거기다 더하기 여기가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다시 여기가 2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3 되면 2k 플러스 3이 여기 곱해지면 2k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k 플러스 1이다 라고 둘 수 있네. 자, 그러면 다시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당연히 2k 플러스 1과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2k 플러스 1이 그대로 지워지겠고 결론적으로 남는 식이 뭐가 남아요? 2k 플러스 3분의 뭐가 남아요? k 플러스 1이라는 즉 k에다가 k 플러스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우변식이 남아진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서 결국 n이 k일 때 성립을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으로 주어진 식은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요 부등식이 사실상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등식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수를 딱 더하고 빼주면, 더하기만 해주면 우리가 딱 그 증명이 되는 반면에 얘는 꼭 중간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다리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2의 n제곱이 n의 제곱보다 크다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래요. 근데 쟤는 5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시작이 어디서부터? 5부터인 거죠. 자, n이 5일 때 우리가 좌변을 생각을 하면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변을 생각하면 우변이 얘가 5의 제곱이 되니까 25로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때 우리는 n이 k일 때 성립을 가정합니다. 성립을 가정하시면 얘는 2의 k제곱이 누구보다 k의 제곱보다는 크다라고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야 될 거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누구보다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식을 결론적으로는 요 식을 유추하고 싶은 거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2의 k 플러스 1이 요거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우선 좌변을 만들려면 좌변이 결국 여기다가 2를 곱해보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2 곱한 거니까 2의 k의 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됐어요? 자, 이 다음은 어떻게? 자, 요게 이렇게 등장을 했으면 요거가 누구보다 얘보다 큰 거를 밝혀내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밝혀야 될 게 뭐야? 결국 2k의 제곱하고 누구하고? k 플러스 1의 제곱하고의 뭘 밝히고 싶어? 대소를 밝히고 싶어. 대소의 기본이 뭐야? 그치? 빼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빼보면 당연히 k제곱 하나 사라질 거고, 그러면 k제곱 하나 남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겨나죠. 됐어요? 자, 근데 요거는 다시 쓰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k가 얼마보다 커? 5보다 크니까 얘는 항상 무슨 수? 양수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양수이니 결국 누가 큰 거야? 얘가 얘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부등식이 이렇게 해서 요 중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 계산을 해놔서 이게 0보다 크니 우리는 요건 잠시 줄게 옆에 쓰려고.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얘가 더 크다라고 들 수 있고, 이렇게 되니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결국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누구보다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n이 5보다 큰 상태에서는 항상 2의 n제곱 이 n의 제곱보다는 크다는 게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우리가 부등식의 기본적인 증명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진도는 여기까지 합시다.